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배종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를 이용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강의 내용은 2차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방정식의 핵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를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그려보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의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함수란 최고차항의 차수와 인 함수를 말합니다. 여기 수식이 있습니다. y는 equal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이 그것이 x의 제곱이라는 최고차항의 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려면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 플러스 상수항으로 만들어야만 그래프로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이 P와 Q를 가지고 우리가 꼭지점을 만들고 그리고 Y가 0일 때의 X의 값, 이것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2차 함수인 y는 equal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서 y가 0일 때 그때의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에 x의 값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2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해를 구해야 되겠죠. y가 0일 때 그때 x의 값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근의 공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의 공식은 2의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게 되고요. 저기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값에 따라서 2차 방정식 해의 근의 개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판별식이 0일 경우에는 한 개의 중근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에는 근이 없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자, 이렇게 수식을 구성하고 답이 나오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하고요. 개수로 a, b, c의 값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그때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결과로 돌려주는 그러한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프로그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먼저 입력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해를 구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체적인 방정식을 하고요. 그리고 자, 먼저 입력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각 스프라이트를 먼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무대 스크립트에서 입력해야 될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해를 구하는 입력을 받는 폼에서 다음과 같은 모양에서 우리가 스프라이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이라는 스프라이트가 있죠. 그리고 수식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곱 표시라는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수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글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스프라이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x는 equal이라는 또 해 스프라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스프라이트가 구성될 수 있고요. 각각의 스프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를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실행할 때 포함되어 있는 스프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스프라이트가 이제 없게 되죠. 여기에서 새 스프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클릭해서 새 스프라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림판이 열리게 되면은 글자를 우리가 적어 넣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해 구하기라는 제목 글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한글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그 폰트를 정하는 부분에서 찾아 들어가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그 아래쪽 거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한 7번 정도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는 글자체들이 나타나고, 이거는 이것 또한 한글 글자체이기 때문에 깨어져서 나타납니다. 이만큼의 한글 글씨체이고, 그 중에 뽕 프로그램에서는 이 글씨체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식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림판을 열고 수식을 y는 x의 제곱 x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제곱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수식을 똑같이 글자를 선택하고 적습니다. 다음같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제곱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식 스프라이트하고 같이 쓰면 좋겠지만은 글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스프라이트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해서 글자 크기를 작게, 앞에 것보다는 제곱만 나타내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작게 해서 저렇게 구성합니다.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헤드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의 제곱만 표시하면 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글자를 선택하고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글자를 적으면 x는 만족하면 완성이 됩니다. 만들어진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의 스프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스프라이트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어떤 스프라이트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라이트 이름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먼저 제곱 스프라이트 같은 제목이라고 하고요, 수식 스프라이트는 수식, 제곱 스프라이트는 제곱, 그리고 해 스프라이트는 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스프라이트들을 우리가 보여지기에 좋게 제목을 상단에 위치시키고요, 수식을 가운데 하고 결과가 아래쪽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위치시키고요, 제곱의 위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해서 보기 좋게끔 구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무대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완성된 프로그램에서 아래쪽에 보면 무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대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옆에 지금 보면 이런 것이 보이고요. 스크립트 부분에서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여기서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 먼저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들에게서 값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 팔레트에서 변수 팔레트를 선택하고 변수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받아야 할 변수인 A, B, C를 만들고요. 그리고 해 1, 해 2, 판별식이라는 변수도 만듭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만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판별식이라는 친구는 계산 과정에서만 사용되고 보여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체크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기 5개의 변수가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옆에 그림과 같이 보기 좋게 구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변수를 변수 문자를 제거하고 크게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보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크게 보기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 맞게끔 놓게 됩니다. 여기 A, B, C를 놓고 해 1, 해 2를 구성해서 그림과 같이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사용될 그런 변수들을 먼저는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 깃발 버튼을 클릭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 친구를 가져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를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는 변수 팔레트에서 저장 코드 블록을 가져와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2개 같은 경우에는 저 변수를 B, C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초기화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 1, 해 2라는 변수는 시작했을 때는 보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했을 때 숨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 1과
아래쪽 거는 해이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이제 입력받아야 되는데 변수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묻고 기다리기라는 코드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관찰 팔레트에 있는데요. 이것을 가져와서 요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 이름을 먼저 x의 제곱의 개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바꿔봅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실행했을 때에는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글자가 묻게 되겠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대 스크립트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수직 스프라이트에서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렇게 되면 질문을 아까 전에는 화면 아래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질문이 수식 스프라이트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대 스크립트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값을 이제 계속적으로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변수값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코드 블록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 변수명을 A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0이라는 자리에 들어온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관찰 팔레트에 대답이라는 코드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대답을 놓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입력된 값이 A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요 모양새가 두 번 더 해야 되겠죠. B와 C에서. 그래서 요만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하나 붙여넣고 두 번 붙여넣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나오게 되고요. 요것을 이렇게 한 번 넣으면 이렇게 놓고요. 요걸 한 번 더 넣고 두 번 해서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구성이 되게끔 합니다. 구성이 되게 하고요. 다음으로 똑같은 코드가 구성된 이 친구에서 두 번째 거는 P에 대한 것이고요. X의 개수죠. 세 번째 거는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글자를 바꾸어주고요. 그리고 변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P가 될 것이고 여기는 C가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바꾸어주면은 코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ABC 개수의 값을 입력받고 저장을 했다면 그것을 판별식을 계산해야 됩니다. 판별식을 계산하려면 계산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 코드 블록을 가져오게 되고요. 다음으로 판별식이라는 그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계산해야 되죠. 연산 코드 블록에서 빼기하고 곱하기를 가져와서 우리 앞에서 그 판별식을 구성해 봅니다. 이렇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을 구성하고요. 요것을 위쪽에 조 위치에 저장 갖다 놓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수식이 판별식에 저장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보시면은 초기화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ABC의 변수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구하는 부분까지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된 내용을 이제 다른 스프라이트에서도 알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스프라이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방송하기라는 코드 블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방송하기 코드 블록은 제어 팔레트에서 저 친구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 친구를 가져오면은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새로 만들기라는 친구가 뜨게 됩니다. 새로 만들기 친구를 클릭해서 방송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입력 완료를 적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입력 완료가 다른 모양새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입력 완료라는 문자가 다른 스프라이트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스프라이트에서 알려지게 되는 요것은 다른 스프라이트에서 여기에 동기에 맞춰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BC라는 변수를 입력받고 다른 스프라이트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해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한 전체 내용을
스크래치 화면에서 보시면은 변수 초기화를 하고 ABC의 세 개의 변수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계산하고 자 입력 완료 사실을 다른 스프라이트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x의 개수, x의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를 입력받고요. 그런 다음에 판별식 계산한 후 방송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점검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해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보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해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해 스크립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 아래쪽에 보시면 해 앞에 스프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x는 x 이퀄이라는 스프라이트를 만들었고요. 여기 모양을 들어가보시면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 스프라이트에서 이 모양은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세 가지를 갖기 때문입니다. 판별식에 따라서 해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하나도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기 다른 경우에 따라서 출력의 모양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세 가지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모양의 이름을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모양 이름을 해 모양 1 이렇게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해가 하나일 경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복사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두 번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해 모양 2, 3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를 보면은 해 모양 2라는 친구는 두 개의 해를 갖기 때문에 하나와 다음 하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콤마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해 모양 3 같은 경우는 해가 없습니다 라는 글자로 글자 텍스트를 클릭해서 글자를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음으로 처음 실행 시에 이렇게 내용을 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실행했을 때는 개수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해는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숨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입력 완료라는 사실을 다른 스프라이트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에서는, 해 스프라이트에서는 이 방송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받았을 때 보이기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숨겼다가 방송을 받았을 때 보이기를 하고 이 두 개가 병행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근해 공식을 계산해서 근해 공식을 저장해 두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근해 공식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루트에 판별식 제곱하고 그거를 2a로 나누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보았듯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 구성된 근해 공식을 해1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저장을 가져와서 위에 만들어 놓은 해를 수식을 해1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해1을 완성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해2도 만들어야 됩니다. 해2의 차이점은 여기가 마이너스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해2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방법은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해 놓고요. 다음으로는 판별식에 따라서 세 가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만약 아니면을 두 번을 가져옵니다. 여기 한 번 가져오고 하나 더 가져와서 이 안에 아니면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은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죠.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 팔레트에서 이 수식을 가져왔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이라고 수식을 만들고요. 이 수식을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퀄 수식을 가져와서 판별식이 0이면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경우에 맞는 모양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가 없습니다라는 모양 3으로 바꾸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판별식이 0인 경우에, 하나인 경우에,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해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해가 하나일 때 하는 해 모양 1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것도 아닌 경우, 요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해를 2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바꿔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수 해 1과 해 2를 이제는 계산을 앞에서 저장을 했을 거예요. 물론 보이기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만약 아니면 구성해 놓은 여기에 저 해 결과를 위치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해가 한 개일 때에는 해 하나만 계산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아니면 들어가는 이쪽은 우리가 해가 2개가 되겠죠. 그럴 때는 해 1과 해 2를 계산하고 이 해 1, 2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 1, 2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계산된 이후에 해를 보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x의 개수를 x제곱의 개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결과는 중근을 가지게 하나만 출력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만들었던 그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양이 구성되도록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프로그램 과정은 기존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 스프라이트를 만들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최종 실행을 해보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릴 부분이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조금 옮기도록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저 빈자리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조금씩 옮기고요. 다음에 이제 좌표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좌표 스프라이트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제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좌표 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제목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했듯이 탭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그림판을 아래와 같이 열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적어줍니다. 한글 글씨체이기 때문에 글씨체를 한글 글씨체로 바꿔주는 건 당연하겠죠. 글자 크기를 한 36이나 정도로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다음과 같이 조 위치에 적당히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내용은 여기다가 우리가 직선을 이용해서 좌표를 그릴 것입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가로로 직선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좌표 사각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요런 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요 좌표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요 좌표 자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좌표 자리하고 두 번째는 저 간격을 알아야 됩니다. 저 간격의 그림만큼을 띄워서 선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스크래치에서 화면 연결의 좌표 구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가운데 0점을 x0, y0라고 놓여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x 방향으로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240까지 증가하죠. 왼쪽으로 가면은 x가 마이너스 24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y가 180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y가 마이너스를 한 가지 특이한 점은 y 값이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뒤에서 한 번 더 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릴 때 스크립트에서 선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쪽가기라는 코드를 가져와서 그 코드에 XY 좌표 값을 입력하고 가운데서 펜을 내리면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요 두 코드를 하게 되면 특정한 좌표 위치 두 군데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 두 군데를 펜 내리기를 하게 되면 내린 상태에서 그 좌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위치를 잡고 요 펜 내리기를 통해서 선을 그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있어요. 요 코드로 통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수를 한번 만들고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변수는
제일 기본적인 앞에서 말했던 그 좌표 점 잡는 것이 x0, y0라는 점을 잡고요. 그런 다음에 간격이라는 변수,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수라는 변수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변수를 보면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변수를 추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저장한 기록을 가져와서 저기에 x0, y0 간격 반복수를 다음과 같이 이거는 임의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30,90이라는 자리를 정했기 때문에 x0에는 30, 90 그리고 간격은 100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반복수는 0으로 정합니다. 0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 축에 따라서 선을 그려야 되는데 먼저 선 색을 지정합니다. 내용을 먼저 시작했을 때 내용을 숨기고 이전에 그려졌던 내용을 치워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선색을 지정하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초기화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 위치 좌표점을 잡았고요. 그 간격을 이제 100이라는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선을 그리는 것은 앞에서 봤던 선 쪽으로 가기 각 두 개에서 위치를 잡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x와 y 값을 적당히 배분하면은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로로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세로로 선을 그릴 때는 우리가 처음 x0, y0라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이 간격 크기만큼, 간격 2배 크기만큼 y 값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좌표 값에서 y0에서 간격의 2배만큼을 벌어지게 그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을 그려보면은 x 값으로 이제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x 값이 바뀌었습니다. 첫 좌표가. 반면 두 번째 좌표에서는 똑같이 y는 간격의 2배만큼 벌어졌는데 x 값은 첫 번째 직선과 다른 위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직선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간격이 얼마냐? 요게 지금 간격의 거리만큼입니다. 그래서 저만큼은 x0에서 간격의 반복수만큼을 곱한 것이 거리가 튀어지게 됩니다. 반복수가 0일 때에는 현재 자리에서 할 것이고요. 반복수가 1일 때는 한 칸 떨어졌었죠. 2일 때는 두 칸 떨어져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수식의 가운데에다가 펜 내리기 하게 되면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3번 반복하면 저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바꾸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 추가하는 거죠. 반복수를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증가해주게 되면 이렇게 세로의 직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가로의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의 직선은 내용이 똑같아요. 이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금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는 이 위치에서 복사를 하면 요만큼의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그것을 이 위치에다가 살짝 집어넣으면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집어넣으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 2개가 되고 대신 이 내용 구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로가 두 번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세로는 그렸으니까 가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가로는 x0, y0에서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x0, y0라는 위치에서 간격만큼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앞에서 방금 반대로 y 값이 간격의 2배만큼 벌어집니다. y 값이 x 값이 간격의 2배만큼 벌어집니다. 그러면 y 값은 반복수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x는 x0부터 간격의 2배만큼 벌어지게 되고요. y는 반복수만큼 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가로로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 나타나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점은 앞에 제목 글자를 적어 놓은 것이 우리가 좌표 이동이라는 것은 쪽각이라는 코드 블록을 했기 때문에 저 위치로 다른 위치로 가게 됩니다. 다른 위치로 가 있는 저거를 원 위치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펜을 올려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그리면 안 되니까 펜을 올린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쪽가기를 해서 제목이 놓이고자 하는 쪽에 가게 됩니다.
그 위치를 보면 우리가 x0, y0라는 위치에서 x 방향으로 어느 정도, y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옮기면은 요 위치에 놓아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방향으로 100, y 방향으로 50 정도를 더한 자리에서 놓고 보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드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제일 위에 이만큼은 초기화 부분입니다. 변수를 초기화하고 그리고 그려질 내용을 숨기고 이전에 그려졌던 내용을 지웁니다. 색을 지정하고 좌표에 색을 지정하죠. 그런 다음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3번 반복적으로 선을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좌표 사각형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 글자를 원 위치로 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완성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그래프 스프라이트에서 수행할 내용입니다. 그림판에서 새 스프라이트는 그래프라는 스프라이트를 만들고요. 스크립트를 완성하고 그 다음 스크립트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에서 새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빈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크래치에서는 빈 스프라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어떻게? 흰색으로 점을 찍으면 어떤 색인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흰색으로 점을 하나 찍어서 만들게 되면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름은 그래프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실행했을 때는 내용이 보이지 않다가 입력 완료되었을 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병렬 수행할 수 있도록 실행하고요. 그래서 클릭되었을 때는 지우고 숨긴 다음에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보이면서 그래프를 그릴 색깔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필요한 변수 x와 y 좌표 값을 필요하게 되겠죠. 좌표 값을 변수로 만드는데 지읒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되기 위해서 지읒 변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전역 변수들과 위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고 다음에 먼저 x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50에서부터 플러스 50까지 반복하는 그동안의 y 값을 계산할 거거든요. 그런 반복을 구성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50을 저장하고 x가 마이너스 5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x가 일씩 증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이렇게 반복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y 값을 구하면 됩니다. y 값은 2차 함수의 수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y는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수식을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코드를 더하기와 곱하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됩니다. 저 코드를 만들어서 y라는 변수에 앞에서 우리가 y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변수에 저렇게 집어넣으면은 구성이 저장이 완료가 되고 그런 다음에 반복문 내에서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반복하는 동안에 쪽가기와 펜 내리기 요 구성을 하면은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선을 그리게 되겠죠. 펜을 내렸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x와 y를 구했기 때문에 x, y 하면은 이렇게 곡선을 2차 방정식의 곡선을 그려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린 곡선은 스크래치 화면의 중심점인 원점 0,0인 위치를 중심으로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저 좌표 위치 내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좌표 위치를 앞에서 요 자리를 잡았었죠. x0와 y0라는 위치를 잡았었고요. 저거를 중심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요 수식 여기에다가 x에다가 x0만큼 더하고 y에다가 y0만큼 더해서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저 위치로. 이렇게 하면은 저 위치에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다만 저 위치에서 그려도 좌표 사각형 내부에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좌표 사각형의 원점을 대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저 위치에서 그려야 됩니다. 저 위치로 해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거리만큼을 또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저 거리는 x축으로 간격만큼 옮기고 y축으로는 간격만큼 빼지게 됩니다. 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간격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구성하면은 좌표 사각형의 원점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전체 코드를 구성해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요만큼이 한 좌표를 선을 그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렸는데 좌표 사각형을 벗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없애려면 먼저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간격이라는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좌표 사각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펜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펜을 그려라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범위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간격보다 크고 플러스 간격보다 작을 때까지 하는 이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만약 아니면 이런 코드 블록을 가져와서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펜을 내리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데서는 펜을 내리지 않으면 서로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그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하고요. 이 부분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저 코드를 그대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완료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약간 그래프가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작 부분에서는 한 칸이 떨어져 있게 되고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게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키워보고, 그리고 그래프의 곡선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그래프를 먼저는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확대하려면은 Y축으로는 값이 커져야 될 것이고요. X축으로는 확대를 하게 되면은 값이 세밀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축으로는 이 A 부분에 이 값을 말하고요. Y축은 저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Y축의 값은 키워주고 해야 돼요. X축의 값은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값을 곱해서 줄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식 증가하는 이 부분을 소수점 이하로 0.3 혹은 0.2 정도를 증가해서 세밀하게 점을 찍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2, 5를 적용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5배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0.5, 2를 적용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2배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스케일 y와 스케일 x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스케일 y는 10을 넣고요. 그리고 스케일 x는 y의 역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수식 그대로 스케일 x, 스케일 y를 구성하게 되면은 지금 10배로 확대한 것이 되겠죠. 이 숫자만 바꿔주면 확대하는 정도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반복하는 동안에 이렇게 y 값을 구했어요. x가 반복하는 동안에 y 값을 구해서 그 y 값을 점을 찍는 것이죠. 점을 찍는 동안에 간격의 범위 내에 있을 때만 펜 내려서 점을 찍고요. 선을 그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리지 않고. 이것이 증가하는 부분은 0.2씩 증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데서 우리가 이만큼의 스프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수식, 배, 제곱 스프라이트였고요. 무대에서는 스크립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좌표 스프라이트와 그래프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먼저 무대 스크립트에서는 초기화를 먼저 하고요. 초기화를 먼저 하고 변수값을 입력하면서 입력한 사실을 다른 스프라이트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 스프라이트에서는 화면식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어 주고요. 그리고 해가 하나일 경우에는 해 하나만 구하고 해가 두 개일 경우 화면식에 따라서 해 두 개일 경우에는 해를 두 개를 구하고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좌표 스프라이트에서는 사각형의 좌표를 구성했습니다.
세 번 반복하는 동안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제목 위치를 다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스프라이트 x는 x가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67에서 67까지네요. 이 위치 어느 정도의 범위를 돌면서 x에 해당하는 y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선을 그리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함수 그래프를 스크래치로 구현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